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나나TV 너무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함에 보답드리기 위해서 구독 이벤트도 진행하고 앞으로 더욱 좋은 콘텐츠로 꼭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자연스러워지죠. 수술하고 나서 초반에는 늘어나지 않은 조직이 보형물을 과도하게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보형물의 그 원형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조직이 늘어나주면 그때부터 자연스러워지고 사람마다 살성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3개월, 4개월 이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3, 4개월이 지났는데도 윗볼록이 있거나 Y꼴이 좀 생겼다, 이게 과도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형물을 조금 과도하게 넣었거나 또는 내 조직이 좀 타이트한 편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 지나면은 다 좋아지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듀얼플레인 플러스는 기존 이중평면법 듀얼플레인 방법을 조금 개선을 시킨 방법인데요. 기존 방법이 가슴 아래쪽을 둘러싸는 조직이 조금 빈약한 경우에는 보형물이 좀 많이 만져지고 티나는 경우가 있어서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의 근막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형물을 한번 감싸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촉감이 생겨,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선호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무조건 듀얼플레인 플러스로 하기보다는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수술 방법을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밑선절개로 하면 전거근의 근막을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좀 더 편하니까 수술하기 용이한 거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두 절개법, 겨드랑이 절개, 가슴 밑선절개 모두 가능합니다. 저희 원장님들끼리 좋은 수술 방법이 있으면 좀 공유해드리고, 또 거꾸로 제가 다른 선생님들의 좋은 방법도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다른 원장님들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현재는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반복적으로 주셔가지고 제가 관련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형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한데 체형에 의해 가지고 가슴 모양이 크게 변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구부리고 있다고 해서 밑가슴만 발달한 경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슴이 작은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슴 수술은 2차 정진이 다 종료되고 성장이 끝난 이후에 수술하는 게 맞는 수술이니까 현재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성장기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좌우 대칭을 유지를 함으로써 가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신체 발육과 이런 데 영향을 미치니까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밑선 절개로 하면 오히려 반대로 수술 자국이 좀 더 쉽게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겨드랑이 절개를 하면 겨드랑이 주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회복된 이후에 수술 자국과 겨드랑이 주름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 반면에, 밑선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맨살에다가 절개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잘 안 문다고 하더라도 매끈한 살에 베인 듯한 흉터가 남게 됨으로써 흉터가 좀 노출되는 빈도가 좀 더 많습니다. 흉터 역시 겨드랑이 절개와 가슴 밑선 절개의 흉터를 비교를 해서 추가 영상을 제가 또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슴 수술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시기는 사실 없습니다. 출산 전에 하면 아무래도 예쁜 가슴으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삶의 질이라든지 만족도, 개인에 있어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출산 후, 모유수유 후 수술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처짐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개선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모유수유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출산하고 나서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어쩌나, 가슴 처짐이 심해지면 어쩌나 하는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술 후에 다이어트 약은 실질적으로 수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만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가슴 수술은 보형물이 들어간 후에 보형물을 덮어주는 조직의 두께, 지방의 두께가 상당히 중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을 없애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마른 경우에는 너무 크지 않고 적절한 자연스러운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술 전에 굉장히 큰 가슴을 원했다면 약간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가슴 확대를 했을 때 비포 애프터 차이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크게 하지 않더라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확대를 한다고 해서 유두 모양에 변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함몰 유두가 있는 경우에 개선되는 경우는 있지만 유두가 큰 경우, 처진 경우는 유두 축소를 동시에 시행을 해서 유두와 가슴의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술이 있으니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술하면서 동시에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 있습니다. 초음파는 유방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학병원급 초음파 장비를 사용을 해서요. 수술 전에 유선 조직에 대한 검진을 같이 하면 이제 유선 조직 안에 물혹이 있는지, 치밀 유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수술 중에 사용하는 내시경 장비 또한 독일 스톨츠 그리고 스트라이커라는 회사 두 회사에서 나온 장비를 각각 구비를 하고 있어서요. 그 해상도로 이제 수술을 하면은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혈관이라든지 근육의 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확인하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고주파 장비, 캡슐러티스 등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동반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빠른 회복, 기 감소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3개까지만 수술을 하고 있고요.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유튜브라든지 병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 수술에 지장을 지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